결국 현종의 말기에 가서 일어났던 역사상 유명한 사건이 안사의 난이죠. 서역인 출신 안녹산과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입니다. 그럼 안녹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성은 강씨였고 아명은 안락산이었다. 그 이름을 보면 서역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아버지는 소고드인이고 소고드인은 중앙아시아의 상인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소고드인이에요. 그리고 소고드인 아버지와 돌고래는 어머니를 둔 혼혈이었다. 이제 그러다가 당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당현종의 총애를 입어서 북방 지역 3개 지역에 절도사를 하고 있었죠.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안녹산이거든요. 안은 알이라는 아마 페르시아의 알에서 알이라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록산은 로크산 또는 로흐산, 음차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전에 알렉산드로스의 아내가 이름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알렉산드로의 아내가 록산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이름이 록산나 뭐 이런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안녹산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언어에도 능통을 하고 무력에도 강력했기 때문에 현종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세계 절도사를 역임을 했는데 이때 양귀비의 친척이었던 양국충과의 관계, 여기서 이제 양국충이 전행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치장과 암투가 많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안녹산이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낙양을 점령을 하고 장안을 공격하는 게 결국 안사의 난이고요. 그 뒤에 안녹산은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이어받아가지고 9년 동안 이 하북 지방을 차지했던 게 안사의난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사의난에 끼어들어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탈라스 전투에 대장이었던 고선지예요. 고선지가 탈라스 전투에서 지고 돌아왔는데 이때 낙양이 점령이 된 거예요. 안녹산한테. 그래서 현종이 고선지를 보고 동관에 가서 여기를 막아라 라고 한참 막아냈는데 여기서 일부 조금 후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후퇴했는데 이것이 감군 변령성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 사람 모함을 해서 저 고선지가 일부러 후퇴했다. 적과 내통해가지고 후퇴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으로 인해서 고선지가 살해가 되죠. 되게 억울한 죽음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 시대에 안록산이 낙양을 공략을 하고 고선지가 죽는 바람에 이 동관이 뚫려가지고 장안까지 쳐들어오죠. 결국 현종과 양귀비는 도망을 치는데 사천성 쪽으로 막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는 마회역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서 현종과 양귀비는 군사들한테 포위돼요.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사의난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저 양귀비니까 양귀비를 죽여라고 군사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회역에서 양귀비는 죽게 되고요. 고종은 피난을 계속합니다. 그러고 나서 황태자 이형은 마회파, 그러니까 파가 언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회 언덕에 남아가지고 조종일을 주관합니다. 뭘 주관하냐면 북방 위그르인들을 끌어들여요. 위그르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안녹산 일파를 몰아내려고 하는 이 제2 전략을 했던 거예요. 오랑캐를 끌어들여서 오랑캐를 제압하는 일을 한 게 이형, 그리고 이 사람이 숙종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 현종은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상황이 되죠. 자리에 물러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때부터 당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위구르 군대를 끌어들여서 안녹산의 무리를 물리치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위구르가 당나라를 흡수하게 된 겁니다. 물론 위구르 사람들은 당나라를 공략할 마음도 역량도 전혀 없죠. 그럼 위구르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마침 당태종 시절에 동돌고가 서돌고리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고종 시절에 서역을 가죠. 그래서 고선지 장군이 탈라스까지 갔다 왔을 요 상황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 막북 지방을 누가 차지하냐면 위그르라는 족속들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몽골고원에 있었던 돌골은 분리가 돼가지고 일부가 서쪽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를 위구르가 차지했는데 그 위구르 사람들을 당나라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안녹산과 사사명의 북방 또 족속들을
물리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나라는 위구르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구르 군대가 무슨 조건으로 왔겠어요? 당연히 장안에 와가지고 곡물을 당나라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장안에 와가지고 화북에 있었던 안옥산의 일파들을 물리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견마무역이라는 게 생깁니다. 말과 비단이 바꾸는 이게 견마무역인데요. 불합리한 무역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당은 위구르한테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위구르는 말 한 피를 당나라한테 주고 당나라는 비단 40필을 위구르한테 줘야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말 한 필과 비단 한 필이 교육됐대요. 가격이 그랬는데 이때부터 말 한 필이 비단 40필이 되었다는 거죠. 당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일방적 교육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당나라가 사실상 위구르의 속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이 교환에서 어떤 사람들이 역할을 했냐면 소구드 상인들이 이 비단을 가지고 일부는 위구르 지배층들한테 주고 당연히 일부는 서역으로 가지고 와서 비단을 팝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금을 또 위구르 지배층한테 주겠죠. 이럼으로써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실크로드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실크로드로 하면 한나라 시대부터 생겨가지고 당나라, 명나라 거치면서 아주 평화로운 어떤 통상길이 열렸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원제국이 북방 유목 족속들한테 늘 이렇게 당하고 사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원제국이 늘 곡물로 바치던 그 비단. 그러면 유목제국은 비단 가지고 뭐 하겠어요? 어떻게 입겠어요? 아니죠. 그들은 그거를 서역에 판 겁니다. 서역에 팔아가지고 거기서 상당한 이익을 남긴 거죠. 그래서 이 북방 이목족소들이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구르라고 하는 나라가 꽤 번영을 누린다라는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나라는 아주 피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견마무역이 생긴 이후에 이 장안이라는 땅은, 장안이라는 도시는 꽤 번성을 하죠. 그래서 한때 이 무죽천 시대, 고종 시대죠. 그때 장안이라는 도시는 100만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었고, 특히 소구도 상인들이 1000여 명 이상 여기에 장안에 거주를 했었다. 서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다. 여기서 그래서 당나라에서 비단 같은 좋은 물건들을 서쪽으로 실어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 그 당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역 역조 때문에 출혈이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위구르인, 경제권은 소구도 상인, 물자 공급은 당나라가 했다. 물론 고종 시대에는 강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균형이 맞는 어떤 무역이 이루어졌겠지만 현종 아들 숙종 때 이후에는 계속 일방적인 물품의 흐름이 있었던 게 당시의 실크로드의 무역의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당나라는 상당히 후반기에 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당현종 이후에 안녹산 사사명이 난 이후에는 당나라의 세력권은 장안과 낙양 그 주변에만 국한되었고 지방의 절도사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위구르의 속국이었었던 거고요. 이 지역 최고의 권력은 위구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당 제국이 있었지만 단지 장안에서 망하지 않았을 뿐이고 지방에는 여전히 독자 군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라시대 역사를 배울 때 장보고 장군 잘 아시죠? 해상왕을 개척한, 저도 이거를 배울 때 아니 어떻게 장보고가 해상왕을 할 수 있었지? 그렇게 대단한 당나라가 있었는데 어떻게 당나라가 허용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대 역사를 들여다보면 당연하다. 당나라는 이렇게 해상 쪽에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적들이 들끓었고 그 해적들을 제압했던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이 해상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자리 잡았던 유명한 나라가 있는데요. 고구려이 세웠던 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산동성 지역에, 원래 산동성 지역의 지역 이름이 제예요. 그래서 제란 나라가 있었던 건데요. 765년부터 819년까지 이정기란 사람이 원래 북방의 절도사였는데 이 산동성 제 지역으로 와가지고 절도사가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 중앙 조정의 명을 받지 않게 됐어요. 그 독자적인 권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납대에 가면 결국 아들한테 물려준 거거든요. 아들한테 물려준 왕조잖아요. 그래서 이납대부터 당나라와 싸움을 합니다. 무엇을 갖고 싸웠냐면 여기 작은 이정기 일가 세력 확장도에 보시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곡식들을 운반하잖아요. 대운하를 통해서. 그 대운하에 지나가는 이 군량미, 어떤 물품들을 서로 가지려고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만큼 허약했어. 그래서 꽤 오랫동안 서로 이 지역에 패권을 두고 당나라와 제나라가 싸웠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다른 지방에는 제 말고도 많은 나라들이 명멸을 했다고 하는 게 당나라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51년부터 907년까지 거의 한 150년 동안 나라가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됐었습니다. 당나라의 소수 정권이 유지가 되었고, 자, 공식적으로 5대 19기라고 한 역사가 남긴 건, 그러니까 5대 19 역사는 5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 50년의 짧은 역사지만 실제로 이렇게 분열기는 당나라의 말기에서도 한 150년까지 다 합쳐야 돼요. 그래서 개봉의 수도를 두었던 후량, 후당, 후진, 후안, 후주가 여기 5대였고 지방의 19개 할거 시대가 이렇게 이어지는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의 공식 멸망은 907년이지만 이미 당은 장안의 소수 정권으로 유지가 되었던 게 실제 역사였고요. 그렇게 된 원인은 바로 이 북방에 있었던 유목 제국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특히 위구르의 당나라가 속국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절도사들, 그다음에 지방 군벌들을 통제하지 못한 그런 결과 때문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